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아티스트 이명웅 씨가 자작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선택된 곡들을 잘 불렀다면 최근에는 자신만의 세계와 그 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명웅 씨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문화평론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추석 연휴에 이명웅 씨의 센스는 추석 인사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팬카페를 통해서 언제나 즐거운 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난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잔뜩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하면서 대학 얘기, 결혼 얘기 금지 크크라고 덧붙여서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센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명절 때 대학 얘기, 결혼 얘기는 금지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메뉴판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돈 내고 해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명절의 어떤 조금 속상한 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였는데 이명웅 씨가 팬카페에 팬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센스 있는 대학 얘기, 결혼 얘기 금지라고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센스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곧 돌아올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얼른 공개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면서 메리 추석 건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시대 가족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명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 병원을 안 가셔서요. 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 꼭 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건강은 직접 챙겨야 된다. 건강검진 꼭 하세요. 강조했었죠. 그리고 건강검진 받기 시작해서 팬들의 자녀분들도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추석에는 대학 결혼 얘기는 금지라는 센스 넘치는 추석 인사를 남겨서 집안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고마운 마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또 이명웅 씨의 파급력이 새삼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명웅 씨를 보면 세대 통합이나 소통하는 게 꼭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를 히어로라고 부르는 게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 추석 연휴가 끝나면요. 이명웅 씨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0월 8일에 미운 우리 새끼 두 번째 방송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이 신동엽 씨가 이명웅 씨가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신자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했고 한번 듣고 싶다 하는 모벤저스 앞에 어떤 노래인지 다 아시면서 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였고요. 이명웅 씨도 다 아시면서 라고 웃기도 했죠. 그러면서 아주 멋진 음성으로 배신자를 노래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서장훈 씨가 눈물을 보였고 이명웅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서장훈 씨가 누구한테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라고 했는데 이명웅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듣지 못했던 다른 많은 얘기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0월 8일 일정이 그렇고요. 10월 9일 오후 6시에 신곡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 이명웅 씨 개인 인스타그램에 메리 추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었죠. 뒤에 배경은 꽃과 나무로 꾸며진 배경이고요. 이명웅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전에 공개됐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새 디지털 싱글의 티저 이미지에 그 꽃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고 착장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콘서트 티저 영상에 그림 그리던 모습 있잖아요. 거기와 착장이 똑같기 때문에 콘서트 티저 영상에 그 장면 촬영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링이고 요즘에 카고 팬츠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명웅 씨가 원래 또 카고 팬츠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카고 팬츠의 캐주얼한 스타일링이고요. 포즈나 눈빛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고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기억해서 사진을 올려줬고요. 어떤 기사에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모델이세요? 라고 제목을 달았던데 그것처럼 물오르는 비주얼을 공개를 했습니다. 팬들은 설렌다, 사랑한다, 새 싱글이 기대가 된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MA 이제 시상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에 남동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TMA에서 작년 10월 8일에 있었던 더 팩트 뮤직 어워드의 5관왕에 올랐을 때 이명웅 씨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5관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명웅 씨는 기쁘고 상은 받을 때마다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올해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페네스타 부문에서 최애상, 최다 득표상, 엔젤스타상, 트로트 인기상까지 5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었는데요. 많이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어떤 영광을 이어갈지가 관심이 쏠리고요. 몇 개의 트로피를 거머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기대가 있는 거는 이명웅 씨의 신곡 무대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명웅 씨의 수상 인사가 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10월 9일 날 신곡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음악방송 출연이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아마 팬들은 너무나 반가우실 텐데요. 이명웅 씨가 신곡 발표 후에는요, 12일 날 엠넷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해서 MBC 쇼 음악 중심 그리고 SBS 인기가요 등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12일에 M 카운트다운, 엠넷이죠. M 카운트다운에 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9월 14일 토요일에는요. MBC 쇼 음악 중심인데요. 방송 시간이 오후 3시 15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3시 40분이네요. 9월 15일 일요일 3시 40분에는 이명웅 씨의 SBS 인기가요 출연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곡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브라운관에서 이명웅 씨를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근자에 제가 이제 방송을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명웅 씨를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강유정 교수님께서 이명웅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또 많은 독자분들께서 오셔서 보셨더라고요.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이명웅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명웅 현상, 왜 대한민국을 흔드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유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피자 한 판을 이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명웅 씨가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매력을 참 많이 갖고 있는 매력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일예로 FC 서울에 시축했던 행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시축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획을 했죠.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봄소풍, 봄나들이로 아이디어를 냈고 본인이 먼저 구단 측에 연락을 해서 시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표했고 거마비도 하나도 받지 않고 본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시축 공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와서는 또 3시간 동안 함께 관람을 하면서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축구에 대한 그의 진심을 보고 난 젊은 축구 팬들이 이명웅 씨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명웅 씨가 콘서트를 하면 보러 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축구 때문에 이명웅 씨를 접하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파이 하나. 또 미스터 트롯에서 바램을 듣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느끼게 되면서 이명웅 씨를 좋아하게 된 파이. 저처럼 1집 앨범이 나오고 나서 그 노래를 듣고 다시 이명웅 씨를
예전에 어떤 노래를 불렀지? 라고 복귀하면서 좋아하게 된 파이. 이렇게 임영웅 씨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한 판의 피자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임영웅 씨, 또 다양한 매력의 임영웅 씨를 보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의 피자 조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임영웅 씨를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 팬들이 그 축구를 통해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또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인성이나 미담 때문에 이 아티스트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어쩜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미담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키지? 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팬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유정 교수님이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자신의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인 경우가 명맥이 많이 끊겨졌었는데, 임영웅 씨의 경우는 아티스트 자신의 모습을 막 내세우지 않고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노래도 다른 사람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스타일로 자신만의 장르로 소화를 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장르도 굉장히 폭넓게 소화를 하잖아요. 커버곡들만 들어봐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 중에는 임영웅 씨가 부르는 팝송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테일러님 가족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임영웅 씨도 팝송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후문도 지난번에 장남석 교수님이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엔터테이너로서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대중들에게 선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음악의 자양분이 되고, 임영웅 씨가 새로운 모습을 계속 선보일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모습을 이런 모습들 때문에 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를 거론할 때 영웅시대라고 하는 팬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마련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 K-팝과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돼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아티스트에게만 몰입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팬덤이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2000년대 이후에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팬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노래만 듣는 정도의 활동에서 그쳤다면 최근의 팬덤 문화는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지지하는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팬덤들도 그 아티스트의 환경운동을 지지한다든지, CD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는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활동을 아티스트가 하면 팬들도 그거를 지지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팬덤들은 그 아티스트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이 팬덤과 아티스트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문화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미담이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입니다. 이전의 아티스트 중에는 이미훈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의 대중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탈적인 행동을 해도 그냥 아티스트니까 그게 멋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경쟁으로 또는 일탈로 많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힐링을 주는 아티스트지 훨씬 더 선호되는 상황입니다. 임영웅 씨는 사람 자체가 힐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조했다든지 몰래 누구를 도와줬다든지 끊임없이 기부를 한다든지, 지금 데뷔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부액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따라서 팬덤인 영웅시대도 끊임없이 기부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안성평택 영웅시대 팬분들 만나서 너무 놀랬던 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본인들의 생업도 있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가 기부를 꾸준히 하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게 바로 아티스트를 따라서 팬덤 문화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임영웅 씨가 보여주는 미담이나 미덕이나 세계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힘도 크다 보니까 개그계에 유재석 씨가 있다면 가요계에는 이명웅 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미담과 그런 그 롤모델로 가요계의 중심에 섰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의 음악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명웅 씨의 음악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장르나 아주 어렵고 난해한 음악을 한다기보다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해내면서 그래서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 그리고 많은 세대의 팬들을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웅 씨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장르를 편안하게 전달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은 세대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이명웅 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이 훨씬 더 성직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오히려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 인사들의 일탈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이 공인들이 성직자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쿠팡에서 구매해서 입었다는 게 뉴스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명웅 씨도 보면 그 늘 매는 가방, 늘 입는 옷, 굉장히 검소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스타가 되기 전에 만났던 분들과도 꾸준하게 교류하고 그분들의 가족까지 챙기는 걸 보면서 이명웅 씨가 오히려 따라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걸 보면 진정한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사회에 어긋난 부분들을 영향력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교정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명웅 씨의 미담이나 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명웅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따라 살고 싶게 하는 저희 팬들 중에도 이명웅 씨처럼 살고 싶다. 자녀분들 중에도 저 형이 살고 있는 저런 모습이 참 부럽다. 나도 그런 인성을 따라 살고 싶다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이명웅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명웅 씨가 출격하는 예능도 볼 수가 있고요. 콘서트 무대, 시상식 무대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